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이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기의 평생 건강이 모유에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서슴없이 아기 아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닐 때 모유수에 실패했던 엄마고요. 우리 큰아이는 3.8kg, 작은아이는 4.3kg의 거대한 두 아들을 낳았었죠. 근데 모유수에 실패해서 우리 아이들을 분유수유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회가 많지만 지나버린 거라서 어쩔 수가 없겠고, 그래서 저를 만나는 우리 엄마 아기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저처럼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유는 엄마가 접촉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부터 아기를 보호하고요. 초유나 모유는 아기의 성장에 따라서 성분이 변화하는데 엄마 젖은 특히 자신의 아기한테 잘 맞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미숙아들이 되게 많거든요. 조산을 많이 해서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27주에 조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의 모유의 성분은 그 미숙아한테 맞는 필요로 하는 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아기가 이제 점점 자랐어요. 자라서 40주가 되면 40주 아기한테 맞는 모유의 성분으로 변해요. 그래서 모유는 누구도 카피할 수가 없는, 소위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들 하시죠.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유수유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최소 6개월이고요. 1년도, 2년도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모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신 게 이유식을 만 6개월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기가 만약에 1월 1일 날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유식을 7월 1일부터 하면 되죠. 젖 먹는 아기들은 젖만 먹이면 되거든요. 근데 혼합하는 아기들은 일단은 이유식을 4, 5개월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영양 성분이 부족하니까 보충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혼합이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분유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유축도 하죠. 엄마들이 보통 거기다가 이유식까지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렇지만 완모를 하는 엄마들은 젖 외에는 아무것도 먹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유식하기 전까지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완모를 하시는 엄마들은요, 혼합하는 엄마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죠. 젖병 끓이죠, 분유 타죠, 젖 빨리죠, 또 유축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4가지 일을 막 하시게 되니까 굉장히 힘드신 거죠. 네. 6개월 이후에는 이유식하고 겸하는데 만약에 내가 1년까지 모유수유를 한다 그러면 모유 대 이유식의 비율이 7대 3이고요. 1년 이후까지 한다 그러면 모유 대 이유식의 비율이 반대로 되는 거죠. 3대 7 정도로 되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맨 위에가 후두가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지가 있고 네 번째 있는 게 사이머스라 해서 흉선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흉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흉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면역계의 핵심 기관이에요. 그래서 완모를 한 애들은 분유수유한에 비해서 이 흉선의 사이즈가 2배로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건강한 면역력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유의 장점이 101가지인데 아기는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하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기라서 저는 그래서 아기들이 어쩔 때는 되게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아요. 난 인스턴트를 먹기 싫은데 엄마는 계속 인스턴트를 주려 그래요. 난 엄마 나 현미밥 먹고 싶은데 자꾸 인스턴트를 주려 그러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아기는 너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를 몇 가지를 뽑아놨어요. 감염에 대한 보호가 되게 잘 되고요. 분유수유한 애들이 모유수유한에 비해서 장염이 3배, 중염 3배, 뇌수막염 3.8배, 영아 돌연사 증후군 2배, 그 다음에 요로감염 5.5배, 폐렴 5배, 그 다음에 아토피는 높게는 7배까지도 높다 그러죠.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만 와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세요. 치열과 치과 문제가 굉장히 감소하는데 젖병 수유한 애들이 부종기압이 되게 많아요. 젖 먹는 아기들은 부종기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 뚱뚱하지 않게 키워요. 모유 속에는 그 아디포넥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이게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애들이 살이 잘 안 찌고 살이 찌더라도 탄탄하게 아주 예쁘게 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아과에 가시면 또 많이 흔들리세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엄마나 특히 할머니들은 분유수유를 해서 과체중이 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보고 우량하라고 그러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아과에 가시면 성공률이 작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모유수유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과체중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분유수유에서. 그러면 모유수유한 엄마한테 와서 애기 뭐 먹였냐 자꾸 얘기를 하시고 애기가 왜 이렇게 작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엄마들이 되게 충격을 받으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고요. 그럼 엄마는 뭘 먹였냐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혼합을 해야죠. 당연히 분유를 먹여야죠. 라는 얘기들을 말씀하셔서 엄마들이 오셔서 혼합해버리는 엄마들도 계세요. 올바르지 않는 정보를 엄마들이 제공을 하셔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애기들이 살이 찌면 요즘에는 소아당뇨가 되게 많거든요. 아시죠? 소아당뇨 또한 소아고혈압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확률을 줄여주고요. 요즘에는 소아암도 되게 많죠. 살다 보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엄마들이 태교, 모유수유, 이유식을 잘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을 한 80% 했다고 보거든요. 첫째, 아기가 건강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IQ가 좋다 그러죠. 그래서 평균 정상아이일 경우에는 8.3포인트 정도 높고요. 미숙아이인 경우에는 10포인트 정도 높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기들이 EQ가 좋죠.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저는 혼합했다가 안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전문가라서요. 보통 혼합하다가 완모로 돌아가면 엄마 아빠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있으세요. 아기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었던 아기가 너무나 순해졌다. 우리 애기 왜 이렇게 차분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유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분유값은 평균 250, 300 정도 잡아야 되고요. 1년. 분유가 좋은 것 같으면 돈이 문제겠어요. 우리 애기한테 먹여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아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들면서 먹여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유수유는 아기만 좋은 게 아니고요. 엄마는 더 좋죠. 자궁수축이 잘 되고 산후 출혈해 주는데 산후 전물리기를 제대로 해서 아기한테 제대로 빨리면 자궁이 수축되는 걸 느끼세요. 그래서 오로도 훨씬 쉽게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자연 피임의 효과가 있는데 98%를 하죠. 완벽하게 모유수유를 했을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엄마는 여성암 예방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보통 엄마들이 반대로 알고 계세요. 아기가 엄마 젖을 빨면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완무를 하신 엄마들은 아기가 이유식할 때 이유기가 되면 골밀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세요. 대신 엄마는 모유수유를 끊으세요 하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엄마는 현재 골다공증인 엄마 아니면 골다공증의 수치에 가까워진 엄마는 모유를 끊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의 효과가 뛰어난데 모유수유를 잘 하시면 생후 4주부터 6개월까지 주당 250에서 500g까지 마이너스가 되죠. 체중 조절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후 우울증을 감소한다 했는데 실제로 저를 만나는 엄마들은 모유수유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다 와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안모가 되도록 잘 도와드리면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컴컴한 동굴 속에서 입구를 찾아가 막 헤매다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빛을 본 느낌이 든다.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만큼 모유 수유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유방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선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을 지지해주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검은 부위를 유륜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두는 다 아시죠? 애기한테 젖을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유즙 사출반사라는 게 있는데요. 애기 입이 유두에 닿으면 뇌에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내하수체 전엽에서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그 프롤락틴이 젖분비를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내하수체 후엽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유선포라는 게 주위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유관 쪽으로 젖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서 애기가 젖을 먹게 되는 거죠. 아기가 젖을 많이 빨면 빨수록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해서 더 많은 모유가 유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아기가 젖을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초유. 초유는 생후 4, 5일까지 나오는 오렌지 빛깔의 주스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양소와 수분이 함유되어 있고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비타민 A가 태변이 잘 나오도록 완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황달을 예방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황달이 있을 때 어른이든 애기든 피부 색깔이 노랗게 변하죠. 그 색소를 빌리루빈이라 하죠. 이 빌리루빈은 대변 속으로 90%가 배설이 되고요. 10%는 소변 속으로 배설이 돼요. 황달의 종류는 병리적인 거, 생리적인 거, 엄마 혈액형 O형일 때, 그 다음에 모유 황달 라는 게 있죠.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병적인 황달은 여러분들이 분만하시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빌리루빈 급상승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 감지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인 황달은 왔다가 잘 먹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 혈액형이 O형일 때 아직 확실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아기들이 황달 수치가 높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유 황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유 황달은 100일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이 겁이 나서 그냥 황달 때문에 모유를 끊는 경우가 있는데 수학과에서 지속적인 팔로우를 하시면서 모유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수기는 생후 10일 이후부터 나오는 젖을 얘기를 하는데요. 성수기는 전유하고 후유로 나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들이 말씀하셨듯이 참젖이다 물젖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유를 물젖이라 했던 것 같고요. 후유를 참젖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유는 아기가 빨기 시작해서 5분 정도 됐을 때까지를 전유를 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젖을 후유를 하는데 전유에는 수분하고 유당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기 뇌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후유는 지방질이 많고 아기한테 지방의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을 주고 아기의 체중을 잘 증가시켜주는 그런 좋은 젖이죠. 그렇지만 전량이 부족할 때는 전유든 후유든 다 빨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전량이 충분해지면 한쪽씩 수유를 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전유를 조금 짜버리고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를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실온에는 저는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냉장실에는 48시간, 냉동실에는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냉동했던 거를 아기가 울면 해동하기 위해서 아기가 화가 나서 막 울고 있는 때에 해동을 하면 언제 녹겠어요. 그래서 수유 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중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 전자레인지에다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온도는 55도가 넘어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유 자세 저물리기인데요. 자세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 시간하고 수유 간격은 엄마 전량에 따라서 아기가 먹는 양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모유는 우리 아기가 얼마 먹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없어서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기저귀수로 체크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원에서 나와서 엄마들이 젖을 빨릴 때 거의 10분 이상 젖을 빠는 애들은 없을 거거든요. 빨다 자고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아기가 빨기 시작해서 5분 정도 됐을 때까지를 전유라 했는데, 전유에는 수분하고 유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기가 열심히 10분을 빨았어요. 빨았는데 기저귀 수는 너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유에는 수분하고 유당이 많기 때문에 아기가 10분만 빨아도 50%를 전유를 먹는 거라서 기저귀가 너무 잘 나와서 엄마들이 그걸 믿고 있다가 저체중 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 체중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기 체중 체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 체중을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유모를 위한 식사가 굉장히 궁금하신데요. 수유모의 영양 관리는 하루에 한 670칼로리 정도 보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670칼로리에서 170칼로리 정도는 제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 저장해 놨던 지방으로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고요. 500칼로리 정도만 더 섭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생상 안전한 식품을 드셔야 되고, 양질의 단백질, 그래서 하루에 우유 2컵, 달걀, 육류, 생선류, 그 다음에 콩류 드시면 되고요. 신선한 야채, 과일 드시면 되고, 음료는 물이나 우유, 주스, 카페인이 없는 음료수, 목이 마르지 않도록 드시면 되고요. 피해야 될 음식은 알코올, 카페인, 담배, 인스턴트, 그 다음에 참외, 복숭아, 감귤 등 과일류는 이제 설사나 복통의 가능성이 있어서 안 먹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유제품 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늘이나 생강, 양파 같은 자극적인 음식도 드시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단 음식, 임신 기간 중에 알코올은 철저히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임신 중에 알코올을 자꾸 섭취하게 되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체중아, 미숙아를 난다든가 아니면 얼굴 및 사지 기형, 심장 기형의 아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100% 그런 건 아니겠죠? 네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여성들은 어떻게 모유수를 해야 될까? 사실 거의 제가 만나는 엄마들 직장 여성인데요. 워킹맘들은 일단은 모유수유는 너무 어려운 걸로 그냥 생각하시고 아예 포기를 하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워킹맘들도 6개월 이상 충분히 완모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킹맘이 모유수유를 하시면 장점이 많죠. 지각과 결근 횟수가 줄어들어요. 왜? 아기가 건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져서 생산성을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의료비 지원 절감이 되죠. 어떤 회사에서는 내 직원의 아기가 아프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죠.
굉장히 많이 절감된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는 직장 여성이면서 모유수를 쉽게 포기했다가 둘째 때 그냥 직장을 퇴사한 엄마들이 심심치 않게 많으세요. 그 엄마들은 왜 그러냐면 아기들이 질병에 자꾸 노출이 돼서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주지만 너무 그런 일들이 잦게 되면 동료들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지 않게 되죠. 본인 스스로가 퇴사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모유수유 강좌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동료 직원들의 배려는 어느 정도까지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유수유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을 하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모유수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직장 복귀 전의 준비는 젖자는 법을 익혀두고요. 젖병을 적응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모유를 비축해 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직장 복귀 후에는 출근 전, 퇴근 후 젖물리기, 그 다음에 영양관리, 센스 있는 복장. 그래서 전량이 많은 엄마들은 옷에 이렇게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꽃무늬 같은 무늬가 있는 옷을 비상용으로 회사에다 놔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를 보관하는 거는 반드시 멸균 보관팩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보관팩을 가득 채우면 이게 터져버리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 채워주시면 좋고요. 먹는 양에 따라서 한 60에서 120ml 정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